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성TV입니다. 돈이 들어가 있다. 현금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뭐 공용화된 건 아닌데 아무튼 고양이 담배 한 막대기에 $1,000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네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한참 이제 그 대학에 입시를 하기 위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폰트 3개를 넣고, 그러니까 1고등 중학교에서도 교내에서 시험을 쳐서 등수 서열을 가려요. 그래서 상위 10등까지는 무조건 중앙대학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폰트가 그렇죠. 없으니까. 김대라 아주 뭐야 1고라고 해서. 저도 그 폰트 전쟁의 좀 피해자기도 하고, 그쪽도 저도 뭐 상처가 많은 놈인데, 한때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6학년 올라가면 외곽원 중학교들에서 등수를 안 냈어요. 왜냐면 졸업반 때 등수를 내버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년에서 1, 2, 3등이 명확히 구분이 되면 결국은 이제 좀 간부집 자식들이 사업을 하는 게 티가 나기 때문에 졸업반 때는 등수를 안 냅니다. 엄마들이 모르게 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정확히 반까지 등수를 내버리면 쟤는 무조건 1등이고 쟤는 2등이고 근데 왜 이제 10등이 왜 이 앞으로 나가서 폰트를 받았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등수를 안 내버립니다. 안 내고 그냥 이제 지망을 써내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그런 편향들이 이렇게 막 해마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절지에 고 교장 선생님이 살림이 엄청나잖아요. 야, 솔직하면서 각 도마다 외곽원 원장, 일중학교 교장이 정말 잘 살죠. 맞아. 정말 잘 살죠. 그래갖고 역으로 그때도 소문이 났었어요. 도검찰소장, 그 다음에 도당의 모모한 그런 간부들이 역으로 일곱 교장 선생님 집에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왜냐면 자기 자식들은 다 거기가 다 일중학교나 외곽원에 있으니까. 저희 학급만 해도 정말 그 부모 이제 제가 이제 학급장 하면서 이제 부모 다 쓰지 않습니까? 부모 직업, 어머니 이제 아버지 어머니 직업. 가계표라고 하지, 북한. 예, 그거 쓴 거 보면 진짜 악소리 난다. 그러게. 정말 뭐 조직지도, 뭐 조직비서부터 시작해서 뭐 보안국장 기본이고요. 그냥 과장도 없습니다. 과장도. 그러니까 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확대 재생산이라고 해가지고 북한 말을 쓰잖아. 네. 일단은 이 뇌물 받아 먹고 다 받긴 다 받아요. 그 교장 선생님 와이프하고도 이야기 들으니까 다 받긴 다 받아가지고 얘네 그 다음에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지잖아. 그렇죠. 떨어져서 못 가게 된 친구들은 일고에서 그 통상 그거잖아요. 중앙대학에 못 가면은 바로 지방대학 자동 추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방대학은 보내기 싫어. 아무튼 이렇게 돼서 중앙대학에 못 간 친구들한테는 그 담배 막대기를 한 벌을 다시 줘요. 다시 돌려줍니다. 돌려줘. 그거 먹고 중앙대학 못 가는데 그걸 북한에서 꿀꺽이라고 하잖아. 꿀꺽은 못 하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줘면 그 다음에 간부들의 편법은 뭐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일단 사회에 뽑거나 군대 보냈다가 2, 3년 그렇죠. 굴려가지고 다시 대학 추천을 받고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 진짜 한국엔 그런 제도는 없는 것 같아. 북한은 그게 재밌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겠다. 근데 이번에 밀렸다. 그럼 뭐 사회 나와서 막 덜격대 이런 데다 적 걸어놓고 뭐 있다가 그동안 다시 공부를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보내는 편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죠. 많이 가죠 또. 하나 재미난 이야기가 내 조카가 결국은 김일성 종합대학에 간다 뭐 한다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결국은 다 추리고 해서 이 하나를 넣고 김일성 종합대 입학할 하나를 넣고 시당 조직비서의 아들하고 붙은 거예요. 아이고. 근데 우리는 북성교포 계열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범대 졸업생들이 그때 당시 진영이 시 읽고 도 읽고 뭐 그다음에 뭐 시당 교육부에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겼는데 왜 그러냐면 결국 설득을 한 거 뭐냐면은 조직비서 아들 당신은 다음번에 이 자식 편법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쪽엔 못 쓴다. 그래가지고 그 대신 명분을 세우라 해서 뭘 해줬냐면은 그 학교마다 북한은 뭐가 있어요? 김일성 동지 혁명 역사 연구실 있잖아요. 네. 정치적 명분을 세워야 돼. 그래가지고 기부하셨군요. 그 김일성 혁명 역사 연구실 뭐 우리로 말하면 코튼 바꿔줬어요. 거기에다가 아니지. 소파 넣고 소파 일식으로 놔주고 그게 $500 들어가는데 코튼 바꿔주고. 내가 공부 잘해서 대학 가는 건데도. 근데 실력은 어찌 보면은 조카가 잘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렇죠. 이겨서 갔는데 그 떨어진 간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편법을 써가지고 군에 떨어진 김일성 종합대학 그걸 가져왔구나. 그거를 자기 아들을
얼른 뚱땅해가지고 전학을 시켜가지고 군에 학교에다 보내가지고 군 일고에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아, 그렇게도 되네.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게 있냐면 평양시 같은 건 평양시 학생들은 폰트가 제한돼 있어. 아, 맞아요. 그래서 평양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맞아. 할머니 집에 가서 맞아요. 그런 거 그래서 있었죠. 인위적으로 지방에 있는 친척들한테 보내잖아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한때 막 그런 거 하다가 또 뭐 통제하긴 했었죠. 맞아. 통제가 많고 일단은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간다. 아,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다녔는데 선배님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그걸 아니까 막 뇌물 막 줬다 다시 받고 이런 건 너무 그렇지. 잘하는데 학생 입장에서 뭐 부모님들의 마음은 잘 모르지.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했는가? 당연히 했지. 그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뇌물을 너무 안 보여가지고 우리 원장이 정말 미워했어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외국어 학원도 그렇고 일고도 그렇고 일단 그렇게 해서 이번 기 치열하다. 예를 들면 학생 구성에서 간부 자녀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일단 군대 보내잖아. 위탁복무라고 이제 생각났다. 위탁복무라고. 네, 그렇죠. 군대 가서 가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스펙을 입단까지 하고 가기 때문에 더 좋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 보면 부모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손을 거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권력에 있을 때 확실하게 그러니까 자식을 어디까지 끌어다 주는 걸 계획을 하고 보내는 건데 한 친구 같은 거는 이제 자기 아이를 무조건 군 검사를 시키겠다. 가 부모의 목적이었어요. 그 친구 부모는 그냥 우리가 그 집에 찾아가도 야, 우리 애는 무조건 군검사 시킬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아예 처음부터 저는 대학 안 갑니다. 군대 가겠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가 왜냐하면 종합대학 법대는 중학교 졸업생이 못 가거든요. 그렇지. 예, 법대만은 무조건 군대 가서 3년이나 5년 우탁생부터 혹은 만기만 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초태 시험 쳐서 떨어졌고, 그래서 몇만 불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하고, 막 두 번째는 또 해가지고, 세 번째 붙었는가? 그래서 3년을 군사복무 또 하고, 법대를 가서 그 친구는 이제 졸업을 해서 자기가 군에 있었으니까 다시 군으로 복귀하면서 이제 군검사가 되고, 쉽게 처음 보니까.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 근데 이제, 정말 의외로, 어떤 이제 같은 고향에서 오신 분인데 외국학원이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분도 심지어 있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물론 다 아신데 정말 심한 경우는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이게 말씀은 왜 자기 자식이 직접 외국학원에 일중학교 안 다니면 정말 그 생리를 모르거든요. 모르죠. 정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또 그래 일반 중학교에서는 또 꼭 외국어 학원이나 일중학교에 보내려고 해도 여력이 안 되고 그렇죠. 생활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저기 교육을 참 잘하잖아요. 저 소학교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죠. 그렇죠. 거기서 영어 소조가 있고 수학 소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집어넣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원 가기 위해서 이제 소학교가 4년인데 3학년 거기 때 출신이에요? 소학교 때도 예, 소조? 그럼요. 저는 영어 소조? 제가 그 모란봉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3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4학년 때 전국 경연 나가서 그 전국 알아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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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알아맞추기 나가서 순위 먹으면 외국학원의 일중학교는 이제 가산 점수를 더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도 나갔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 알아맞추기라는 게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골든벨. 골든벨. 골든벨을 겠다는 저는 진짜 소학교 3학년이면 여기 나이는 몇 살이죠? 9살인가요? 뭐지 3학년? 예, 10살 정도 10살, 11살인데 그때부터 저는 진짜 저녁 12시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붙잡아 놓고 공부 시켜가지고요. 예, 저 암산 이런 거 막 세 자리, 네 자리 수 암산, 그다음에 막 수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막 방정식.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 그때 당시 3학년 거 방정식까지 다 그때는 사교육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교육도 있었는데 학교 서조가 있었죠. 서조가 기본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서조에서도 공부하고 또 집에 와서도 공부하고. 집에서 그 대학 졸업생이나 그런 그렇죠. 선생님들 서조 선생님이 또 오잖아 집에 와서 개별적으로 매치. 그렇게 하죠. 이제 선생님들한테 쌀이라든가 이렇게 드리고. 그때도 있었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양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소학교 학생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혁명 역사, 막 어린 시절. 그거를 뭐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책 그 나이에 막 책 몇 권을 그리고 국어
막 장문 짓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휘 정말 이제 생각났는데 사범대학 교재 중에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그 사회주의 교육 교수법이 있어요. 교수법 이게 있죠. 알잖아요. 직관식 교육, 주입식 교육.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교수법 배웠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예. 주입식 교육이란 결국은 다 넣는 거야. 그렇죠. 예. 암기, 부단한 반복과 반복, 맞습니다. 이렇게 예, 말하잖아요. 맞아요. 한국에서 그런 교육했다면 어떻게 될까? 큰 변 나나? 글쎄, 뭐, 각 과목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한국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아무튼 특이해. 그러니까 뭔가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애들이 좀 그러니까 스파르타식이긴 해도 공부는 그렇죠. 진짜 열심히 하게끔 만들잖아요. 정말, 이제, 정말로 이제, 물론 외국어나 일중학교와 간부 자식들이 가지만, 공부는 정말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간부 자녀라고 해서 결국은 공부 돌대가리만 있는 게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학급에서 정말 공부 안 하는 애들은 2-3명 정도고요. 30명 날라리? 예. 정말 안 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포기한 애들은 2-3명 정도? 예. 그리고 다른 애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과제가 무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외국어만 해도 과정한 자체가 수업이 하루 6시간인데 3시간이 영어입니다. 예. 그리고 3시간이 나머지 과목. 그리고 우리는 음악 수업이 1학년 때 다 끝났고 체육은 3학년까지 부터는 절반씩 다 줄어들고 예. 그리고 자연 과목도 조금씩 다 가르쳐 주고. 뭐 전문화 돼 있지 뭐 사실. 예, 전문 학교죠. 전문 학교죠. 일단은 그 일국시 같은 경우 내가 보니까 영어를 상당히 잘해요. 그 어젠가 일본 갔을 때인가? 일본 갔을 때 나는 나 혼자 일본어를 하니까. 근데 우리 일국시가 또 일본어를 해 또. 그 일본어는 어디서 배운 거야? 이전공? 또 이전공 있잖아. 네, 대학도 이전공을 배우죠. 그래서 저는 외국학원에서 이전공이. 이전공을 이제 일본어를 했고요. 이제 근데 이제 다 지금은 너무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막 선배님한테 항상 가끔 얘기하는 게 자랑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저 일본어 글씨는 표준으로 쓴다고. 맞아. 그리고 뭐 그냥 3외국어는 그냥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면 강좌에 가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어 학원이 졸업을 하게 되면 자격 요건이 있잖아. 일단은 기본 1전공이 영어면은 영어하고 2전공 1호라고 하면은 그 2개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학원 졸업할 때는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졸업증. 네, 그냥 이제 전문학교 졸업증으로 나오거든요. 저희는. 외대 가면은 외국어 대학 가면 2전공. 외국어 대학 가면은 그건 대학이니까 당연히 2전공 있죠. 네,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뭐 학원 때 2전공 공부를 좀 한 친구는 대학 올라가면 바꾸죠. 뭐 일본어 한 친구는 중국어를 하거나. 그래서 저는 3외국어를 러시아어까지 공부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연히 2외국어, 3외국어는 교재도 없고 뭐 콘텐츠가 없어서 많이 공부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겁니다.